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연애를 참 오래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고, 그때 긴 연애를 하면서 잠깐 결혼 전에 아내가 혼자 지내던 자취방에 제가 얹혀서 반년 가까이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10년을 넘는 시간을 알아오니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아서 그런지 솔직히 눈만 봐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둘이서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할 시간도 언젠가부터는 의무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의무감이 들기 시작하니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아내 또한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지요. 두 사람 만난 기간이 길고 오래 알았기에 정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2년 차인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 계획을 위해 의무적으로 나를 잡아서 하다 보니 이게 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와는 한 공간 안에 있는 게 숨이 막힌다는 경험을 해보신 사람들이라면 제가 느낀 감정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술자리에 나간다면 빼는 타입은 아니지만 밖에서 여럿이서 분위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면 먼저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단 느낌을 가질 때 저를 도와주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맥주였습니다. 편의점만 가도 세계 맥주가 종류별로 판매되고 있고 요 몇 년 동안 또 국내에 신기한 맥주들이 여러 개 나와서 그런지 한두 종류씩 즐겨보다 보니 어느덧 이게 취미처럼 되더군요. 맥주 한 캔도 술이라고 조금 알딸딸해지니까 잠도 빨리 오고 맥주 한 캔 열어놓고 TV 보고 그러니 시간도 빨리 가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나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해 맥주 몇 캔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예전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를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지요.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졸업 이후 연락 한 번 따로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사실 거리감이 조금 느껴졌는데 저도 그 친구도 서로를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신혼집으로 사는 곳이 원래 제가 살던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는 편인데 익숙한 얼굴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이 친구도 알고 보니 결혼을 했고 신혼집으로 신도시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마침 저랑 같은 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는 동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신도시 이사와서 회사도 출퇴근이 용이하고 마트 같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였지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아내 말고는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고 만나기도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무리해서 서울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저는 또 따로 대리비나 택시비 같이 집에 돌아오는 교통비를 추가로 생각하니 솔직히 그 부분이 용돈 타 쓰던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겁니다. 이 친구는 술 마시는 걸 특히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신도시로 이사 오고부터는 대리비 걱정에 술을 아예 안 마시고 집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하니 결혼하기 전처럼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못 마시고 하게 된 게 너무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편의점 앞에서 둘이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녀석이 저한테 가끔씩 둘이서 동네에서 술이나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친구는 술이 고프고 저는 집에 있기가 힘들었기에 사실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편의점 앞에서 친구 녀석과 회포를 풀고 있는데 친구는 와이프가 친구 귀가가 늦어지니 걱정이 되었는지 편의점까지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편의점 간다고 나온 녀석이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걱정이 되었다고 찾아왔는데 저랑 있는 걸 몰랐는지 저랑 눈이 마주치자 조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대로 편하게 입은 상황에 적당히 가릴 수 있게 외투 하나만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여미고 있던 외투 앞섬을 풀고 얼굴을 가려서 오히려 외투로 가려놓았어야 할 몸매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 드러난다는 걸 눈치 못 채고 화장 안 한 얼굴을 가린다고 저한테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까지도 계속 자기 얼굴 부분만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멀어지는 친구 부부 모습을 보면서 내 아내랑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실증이 나서 그렇지 스타일은 발군이거든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편이긴 한데 아내는 저희 또래 당시에 유행하던 마르고 길쭉길쭉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에 키가 좀 작은 편이긴 해도 들어갈 곳 들어가고 나올 곳이 나온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달리 보이긴 하더군요. 그날 연락처를 교환한 김에 친구 녀석이 벌써부터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 주 주말에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배달 음식 간단하게 시켜도 되는데 친구 녀석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지 지 와이프 시켜서 상을 아주 거하게 차려놨더군요. 그날은 밤이 깊기도 했고 친구 와이프가 얼굴을 그렇게 가리려고 노력을 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제가 온다고 해서 화장까지 하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더군요. 집에서 하기엔 조금 과한 화장이긴 하지만 쌍꺼풀이 진한 커다란 눈과 살짝 살집이 잡혀 통통한 볼따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본 날에 얼굴을 가린다고 앞섬을 풀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긴 했지만 집이라서 그날은 외투도 입지 않았던 상태라 오히려 파격적이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자꾸 그 미모에 시선이 가서 와이프 몰래 쳐다보느라 힘들었지요. 제 아내가 스타일도 좋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마른 체형이긴 한데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볼륨 쪽에서 자격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애하는 동안에도 친구 와이프처럼 볼륨 있는 사람을 보며 뚱뚱하지 않냐 하면서 저한테 적개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더욱더 예상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제 아내보다 연하이긴 한데 제 와이프한테 꼬박꼬박 언니 그러면서 잘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본인의 컴플렉스 때문인지 친구 와이프한테는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의외로 제 친구 녀석이 제 와이프랑 죽이 잘 맞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취미생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몰랐던 아내의 취미를 알고 보니 제 친구 녀석도 그쪽에도 관심이 있던 녀석이었던 겁니다. 제 또래분들이 계신다면 아실 텐데 어쨌든 저희 세대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게 해가 갈수록 발전하던 시기에 청춘을 보낸 세대잖아요. 아내는 들꽃 같은 거 출사 나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라 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결혼하면서 다 처분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한참 빠져서 100만 원 넘는 렌즈도 가지고 있고 그랬다네요. 친구 녀석은 지금도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대화를 한참 나누더라고요. 저랑도 그닥 깊은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 그 친구가 그런 쪽에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아내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지 않으니 그건 다행이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물어보니 아내도 그날 자리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아내 또한 신도시로 이사와가지고는 마음 맞는 친구가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다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좀처럼 친구 와이프랑 제 아내가 친구 사이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제가 친구 녀석하고 단둘이 술 마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마시는 게 좋았거든요. 여럿이 노니까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생겨서 그런지 그런 점도 좋았지요. 친구 와이프랑 아내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친구와 제 와이프가 이따금씩 취미생활 이야기로 대화를 길게 나누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 와이프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나랑 놀자고 그 대화를 끊을 수가 없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참 좋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고 사실 대화 주제에 공통사도 없고 제가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사람을 엄청 편하게 만들어주는 화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착한 얼굴과 몸만큼이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던 친구 아내였지요. 그래서 친구 녀석하고 제 아내가 사진 이야기로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으며 저는 나름대로 친구 와이프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넷이 모여서 또 동네 맛집에서 간단한 술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제 아내 좀 빌려도 되냐입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했는데 친구 와이프도 제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그때가 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랍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으려면 어디 험한 곳은 아니지만 야산 같은 데 올라가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나요. 그런데 지 와이프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추위도 많이 타고 풀벌레도 무서워해서 야밤에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데 친구 녀석이 혼자서는 뭘 죽어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은 당연히 저도 같이 가자고 물어본 거니 별 걱정은 없었지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 혼자서 괜찮겠냐니까 자기는 그날 친정 가면 된대요. 아내 취미에도 동참해주고 저도 이참에 아내랑 좀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따라 나가기로 한 거지요.
하지만 정작 그날 당일이 되니까 저는 회사에 야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친구도 아내도 의심하던 그런 게 아니고 괜히 저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온다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지요. 다음 날에 아내가 친구 녀석이랑 다녀와서 고맙다고 제가 신경 써준 덕분에 잘 놀다 왔다고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방 안에 못 보던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있길래 저건 뭐냐고 물었더니 와이프가 흠칫 놀라면서 친구가 선물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못해도 100만 원은 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걸 선물로 줄 수 있나 싶었네요. 아내가 컴퓨터를 켜면서 자기가 찍어온 별사진이라면서 보여주는데 뭐 대자연이 경이롭기는 했지만 실력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이 어려웠던 거지. 그 뒤로는 친구 녀석이랑 제 와이프랑 해서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고 들어오고 그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도 취미가 생겨서 조금 밝아진 듯 했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의심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또 쉬는 날이라고 둘이 취미생활 나가서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저도 모르게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밤 11시쯤에서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에 와 있어야 할 아내도 없었고 시간도 늦어서 안 해겠구나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술에 떡이 된 아내를 들쳐업은 친구 와이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두 사람이 야외로 사진 찍으러 다녀왔다가 집에 와서 의기투합을 했다네요. 왜 나는 안 불렀는가 했더니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자느라 그 전화를 못 받았던 거예요. 데리러 오라고 전화도 했는데 그 전화도 못 받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술 안 마신 친구 와이프가 억지로 제 와이프를 끌고 돌아온 거고요. 다 제가 전화를 안 받은 탓이니 죄송하다 사과하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르고 계속 자더라고요. 뭐 얼마나 재밌는 취미생활이길래 남편 친구랑 저렇게 둘이 놀러 다니나 싶었지요. 그러다 문득 아내의 디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디카는 핸드폰처럼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원만 켜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들꽃도 있고 고양이 사진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림이 좋으면 셔터를 누른 것 같더라고요. 사진이 한 400장 정도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아내가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도 진심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에 사진을 몇 장 정도 넘기다 보니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진들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아내의 디카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찍힌 날짜를 보니 맨 처음 둘이서 별사진을 찍겠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날 야영 준비까지 마치고 두 사람이 찍으라는 사진은 대충 찍고는 둘이서 야영하는 내내 들러붙어 있는 사진만 찍어댄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일단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 그 사진들은 제가 재빠르게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지요. 둘이 그동안 취미생활 다닌다고 나가놀면서 얼마나 붙어먹었는지 싶더군요.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그날뿐이었지만 그 뒤로도 단 둘이 여기저기 붙어다니고 야외로 나가고 했으니 안 봐도 뻔하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랑도 딱히 뭘 하는 건 아니고 관계없이 지낸 시간이 꽤나 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다른 놈, 그것도 한 동네 사는 제 친구랑 붙어먹는 걸 이해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괜히 친구 와이프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는 건가 싶었지만 따지고 보면 친구 와이프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 않나 생각했지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신뢰와 믿음을 배신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진은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고 어디서 뭘 했는지는 카드 기록을 몰래 봤는데 마땅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꼴의 남자라고 나가서 다 계산을 했나 싶었지요. 그래서 결국 친구 아내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 카드 결제 기록을 보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나오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친구 와이프를 불러내서 이 사실을 낱낱이 다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진까지 보여줘야 했네요. 친구 녀석 와이프도 저처럼 엄청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크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순수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여태까지 의문스러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아내랑 친구가 사진 찍으러 다녀온다는 걸 제가 허락했을 때 이 상황을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이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요. 무슨 말이냐 물으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다가와 입을 맞추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게 바로 정답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친구가 둘이 취미생활을 같이 즐기게 해준 건 우리 두 부부 사이의 암묵적인 동의였던 거고, 친구와 아내가 시간을 즐기는 만큼 저도 친구 와이프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되었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친구 와이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알아보니 신도시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꿈꾸는 부부들이 많다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는 저희 부부가 아니고 다른 한 부부와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쪽 집은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는 취미 생활은 없고 그냥 서로 그게 목적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친구랑 친구 와이프도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다른 의미로 좋은 시간을 또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부인 저희가 더 마음에 들었고 길고 오래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의 친구 와이프랑 같이 공유할 취미가 없더군요. 공통 관심사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솔직히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친구 와이프는 자기는 이 편이 더 좋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뭐하고 그런 거 피곤해서 딱 질색이라고요. 언제까지 이러한 만남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없어도 이해관계만 맞는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니 저도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새 인생의 활력소를 즐기려고 합니다. 덕분에 아내와도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 전전긍긍하며 해결시켜주지 못했던 건데 이제는 서로 해결이 되고 있으니 둘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인 듯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